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좀 그래도 기분이 괜찮은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될 시기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어요. 사실 어제 이제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상승을 하면은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꿀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해외 증시 차트 잠깐 볼게요. 다우 지수는 1.44%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1.63%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65% 하락. 그래서 고가가 0.91% 상승인데 종가는 1.65% 하락. 그래서 장중 변동성으로 치면은 2%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고, 이 이유를 근데 살펴보면은 재밌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맨날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그리고 뭐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 지속. 매일매일 요즘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또 경기 부양책이 지연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락을 하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선과 함께 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라리 미국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데 차라리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오히려 개파락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는 하락을 했지만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한번 좀 저가 매수해볼 그럴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뭐 저가 매수 이후에 장대 양봉 좀 상당히 기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장중에 한번 좀 흔들렸었는데 장중에 그러니까 어김없이 상승을 하니까 또 매도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중국 시장의 힘을 빌려서 좀 상승세가 나왔어요.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오후장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시장이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도 강세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내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시장 따라갔고요.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비록 미약하나만 431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 역시 마찬가지 1476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수로 인해서 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이 상승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우린 내일이겠죠. 내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 할 거예요. 지금 추가 부양책 합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좀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 짓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추가 부양책 합의가 되느냐 미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고요. 또 미국 시장 이제 내일 새벽 마감된 이후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즘에 국내에서도 시청 엄청 많이 하죠. 언택트 관련주로서 좀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내에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내일 오전장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요즘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사라졌잖아요.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그래서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도 내일 새벽에 넷플릭스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코스피는 2400선 박스권 상단부를 염두해 둬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한 번 고점, 두 번 고점, 세 번 고점이잖아요.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일단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국내는 지금 코로나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지만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는 좀 심각하고요. 국내에서는 또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이 부분이 좀 악재잖아요. 지금도 계속 3억
아니면 뭐 유예, 뭐 계속 또 뉴스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뭐 알 수는 없고, 매년 11월, 12월 달에는 그런 주주 명부에 등재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 이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여기서 뭐 급격하게 상승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시장이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박스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좀 뭐 기분은 좋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시장은 좀 그래서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도 보면 1차 지지선 2320포인트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232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고, 2차 지지선은 이제 2270선, 지난 9월 말에 저점 라인.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살짝 깨고 좀 121선까지는 좀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제도 보니까 제 댓글에 오늘 뭐 떨어지면 줍줍하면 되느냐, 뭐 이런 댓글들 달렸던데, 뭐 오늘 줍줍 하셨으면은 뭐 일단 지수를 기준으로 좋죠. 대형 우량주들도 웬만한 건 다 양봉이에요. 방망이를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뭔가 밑에서는 또 줍줍 한번 해보고, 더 깨면은 지지선 깰 때 뭐 리스크 관리를 하던가, 또는 뭐 조금만 샀으면은 다음 지지선에서 또 줍줍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좀 하락폭은 좀 하단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뭐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줄 때는 챙기자. 수익을 줄 때는 좀 챙기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은 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도 있고, 엄청나게 또 불안해들 하세요. 현기차. 오늘 아침에 근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키움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리포트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뭐 제 생각과도 좀 일치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엄청 좋을 거였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 근데 품질 비용으로 현대차가 2조 원 정도, 기아차가 1조 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일주일 전에 밝힌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사실 작년에도 3분기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좀 충당금을 적립을 했었고, 실제로 작년에 3분기 그래서 실적 발표 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불확실성의 제고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운행 기간을 뭐 19년 정도까지도 설정을 했고, 리콜 대상이 아닌 엔진에 대해서도 선제 조치를 취한 점들, 그래서 잠재적 부실은 다 털어내려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점이 불신의 해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예상 주당 순이익이나 예상 자산 가치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 실점에 수렴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밀렸을 때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43,000원부터 뭐 46,000원대까지 상당히 좋았죠. 이런 종목들 뭔가 다시 밀려도 좀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43,000원 정도, 지난 9월달 저점과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왔다. 이런 점들 감안을 해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뭐 자세하게 현대차, 기아차 뭐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뭐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고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5, 6월 달에 40만원대가 고점이었다가 여기를 뚫어버렸거든요. 지금은 40만원대가 지지선이에요. 40만원대가. 오늘 상당히 좀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시장이 좀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종목들 40만원대 정도 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해봤습니다. 자, 뭐 오늘도 그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수익 나는 매매 기원하도록 하겠고, 좀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좀 매도하는 습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